53번은 사라지는 거에 집중하면 문제를 못 풀고요. 남는 거에 집중하시면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처음에 면적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2의 제곱일 거니까 루트 3이에요. 처음에 루트 3인데 1회 시행하고 나면 이것에 4분의 3이 남는 거예요. 한 번을 더 시행하고 나면 다시 남은 것에 4분의 3이 남는 거예요. 10번 시행하고 나면 얘가 되겠죠. 됐죠?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다음 이 문제 볼게요. 이 문제는 세 삼각형의 넓이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잖아. 그래서 어차피 또 물어보는 게 b거든. 그래서 나는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여기를 m이라고 할 거야. 그냥 진짜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2등분이니까 여기 대 여기는 여기 대 여기여서 얘가 그냥 m이야. 그럼 m 구하면 답이죠. 그죠? 네. 자, 이제 써먹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넓이를 1, 여기 넓이 m이라고 할게요. 그게 더 좋겠네요. 알겠죠? 그럼 전체 넓이는 얼마야 돼요? m 제곱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m이 m 제곱이어야 돼요. 그럼 m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은 0인데 어차피 m은 양수일 거라 이걸 풀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죠. 애당초 이게 답일 거라고 했죠. 여기 있네요. 이해되시죠? 네, 넓이가 m 제곱. 네? 왜 넓이가 m 잘 모르겠다고요? m 제곱이에요. 높이와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세 삼각형의 넓이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L이고 이게 M이면 제일 큰 건 M 제곱이어야 돼요. 공비를 M으로 그냥 본 거죠. 뭐라고? 얘기해. 준비 중앙 아니라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등심 다음 이거 ABC의 내부의 한 점 P를 지나서 평행한 직선을 그었어요. 거기서 많이 본 그림 아닌가 이거? 이 고쟁이에서 우리 공수 원반에서 풀었던 것 같은 느낌 아니냐? 나만 그러냐? 그 문제예요. 비슷하지? 여기가 실제 X죠. 평사니까. 여기가 실제 Z입니다. 평사니까. 이해하시죠? 조용. X, Y, Z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는데 X 대 Y 대 Z는 사실상 뭐랑 같냐면 저 세 개의 삼각형의 닮은 비하고 같기 때문에 1대 2대 A하고 같습니다. 근데 등비수열이려면 A가 얼마여야 돼요? 4여야 되죠.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1대 2대 4니까 S1이 1이면 S2는 얼마예요? 4여야 되고 S3가 잠깐 잘못 적어놨다. 맞네. X, Y, Z니까. 네. S2가 제일 큰 거잖아요. S3를 먼저 적어야겠죠. S3는 4고 S2가 16이겠네요. 그래서 답은 20이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아니 닮은 비가 여기 대 여기 대 여기이기도 하지만 여기 대 여기 대 여기이기도 하잖아. 그게 1대 2대 A라고 알아보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는 일이죠. 네. 가영이는 여유자금 야 이름을 이렇게 성의 없이 가영 나영이야? 집에 가요. 누가 늦게 오랬어? 빨리빨리 안 들어와? 쉬는 시간을 혼자 20분을 갖고 있어. 가영이는 여유자금 100만원이 생겨서 은행에 월이율 0.5%의 통장에 예치하려고 한다. 동생 나영이가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하다고 메시지를 보내놨다. 언니 돈 좀 있어? 갑자기 왜? 갑자기 쓸 데가 생겼어. 많이는 없고 100만원 있긴 한데 오 잘됨. 그거 나 좀 빌려줘. 언제 갚을 건데? 찐자매예요. 네. 언제 갚을 거냐? 받은 힘들고 한 달부터 매월 10만원씩 10번에 나누어 갚을게. 이자는 크크. 진심이 묻어나는 거죠. 네. 아이 어머 언니 자매끼리 그런 게 어딨냐? 대신 마지막 달에 3만원 더 줄게.
오케이. 이때 가영이가 수학적 지식이 있었다면 오케이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오케이를 했죠. 가영이가 문과인가 봐요. 나영이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가영이의 손익을 계산하면 그럼 실제로 은행에 예치했을 때 금액하고 얘한테 받은 돈을 다 더했을 때 금액하고 비교해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은행에 예치했으면 100만 원을 그냥 처음에 넣으니까 100 곱하기 1.005에 10제곱 원을 얻을 거였습니다. 동생이 갚는 돈은 계산을 조금 달리 하셔야 되는 게 한 달 뒤에 10만 원을 갚았어요. 그러면 그 10만 원의 가치도 언제 환산해야 돼요? 언제 환산해야 돼? 10개월 뒤로 환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개월 뒤로 환산하면 걔의 가치는 9개월이 경과하는 거니까 10 곱하기 1.005의 9제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갚은 돈은 10 곱하기 1.005의 8제곱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달에 갚은 돈은 그냥 10만 원이에요. 마지막 달이니까 이자가 발생할 리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얘가 갚는 돈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 첫째 항이 10이고 공비가 1.005인 등비 수열의 10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그럼 10 곱하기 1.005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고 대신에 3만 원 더 준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를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계산 생각할게요. 얘가 105.1만 원이고요. 동생이 준 돈은 105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0원이 손해가 발생해요. 만약에 수학을 좀 잘했다면 야 31,000원 줘야지 라고 했겠죠. 네. 1,000원 손해입니다. 동생한테 1,000원 정도 뭐 그죠? 네. 근데 100만 원을 일시불로 줬는데 2만 20. 네. 10만 원 이익쯤은 봐야 되지 않나? 이익이 없는 거잖아요. 왜 이익이 없어요? 아니 이익이 없는 거 아니에요? 1,000원 잃은 거라고. 1,000원 손해라고. 이익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1,000원 손실이라고요. 아이고. 빌려준 의미가 없지 않아요? 빌려주는 의미를 이제 내가 동생한테 난 또 꼭 돈 놀이를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지만 사실 이건 이제 문제 만들려고 이런 거지. 100만 원을 형제간끼리 10달 뒤에 준다는데 이자를 받는 사람도 별로 없긴 해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이요? 네. 다행히 푸사가 다행히 푸사가 왜 이렇게 흐리지? 그래요. 네. 수연스한테 일러야겠다. 왜요? 왜 일러요? 아무것도 안 하시죠. 아니 푸사가 왜 이렇게 저품질이냐 싶어서 지금 확인해 본 건데. 적품질이. 그죠? 네. 뭐냐면 포다 보면 이렇게 그죠? 네. 인터넷 빨래질이 엄청나게 당한 것 같은 그런 푸사를 쓰고 있는데 본인 얼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자, 59번 보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점화식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제 SN과 AN이 섞여 있는 형태죠. 제 말 잘 들어요. 대부분 학생들 이런 상황에서 SN을 없애서 AN을 구하려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 이 식을 변형해서 난 AN을 구해야 돼. 왜냐면 AN에 관한 정보를 물어보니까. 근데 내가 항상 말하지만 수열의 합에 관한 식이 주어지면 수열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반항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SN을 구하든 AN을 구하든 풀이의 난이도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구하기 쉬운 걸 구해야지. 얘를 보고 AN을 구해야 되는구나. 잘못된 생각이라고. AN이든 SN이든 그냥 구하기 편한 걸 구하면 되는구나. 괜찮은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저는 그냥 AN을 없애버릴 거예요. AN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괜찮나요? 그쵸? 그럼 이거 인수는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루트 SN 마이너스 루트 SN 마이너스 1 남을 거고 여기는 1 남겠죠. 약분되죠. 괜찮나? 얘가 n이 2부터 됐지.
이걸 이렇게 써도 돼. 루트 SN은 루트 SN-1 더하기 1 이렇게 써도 되는데 난 이거보다는 그냥 루트 SN 플러스 1은 루트 SN 더하기 1이라고 쓰고 싶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 거야? n 대신에 n 플러스를 대입한 거지. 그럼 n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함수 관점에서. 그럼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수열은 어차피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바라보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자, 그러면 루트 SN이 무슨 수열이냐면 n번째 항에다가 2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은 어느 수열이니까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에요. 근데 얘는 루트 S1이 1임을 알려주죠. 그럼 첫째 항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니까 얘는 자연수의 수열입니다. 그럼 SN은 n제곱이니까 n제곱은 홀수의 합이죠. 그러니까 AN은 얼마냐면 2n-1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한 50개 건너뛰었으니까 답은 100입니다. 공차 50개요. 이것도 A 100 구하고 A 50 구해가지고 둘이 빼가지고 오 100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등차 수열인 거 확인했잖아. 50개 건너뛰었으면 무조건 공차의 50배입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가 되겠죠? 그래서 AN을 구하는 걸 포기하고 그냥 깔끔하게 버리고 그냥 SN 구해야지 라고 하면 되게 쉽게 구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AN을 구하든 SN을 구하든 우리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AN이 원하는 게 AN이라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AN을 구하려고 집착할 필요 없다. 그 점을 파고드니까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알겠죠? 그냥 SN 구해야겠다. SN 구하는 게 더 편해 보이는데 이렇게만 결정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막 이런 제한 조건을 풀 때 저처럼 평행이동 이용하시면 아주 편해요. 이거 안 쓰면 안 돼. 아니면 여전히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고 써놓거나 그래도 안 돼. 알겠지? 60번 A1은 2고 A2는 4고 연속한 세 항은 n이 홀수일 때는 등비수열이고 n이 짝수일 때는 등차수열이다. 이딴 수열이 도대체 뭔가 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만들어 보죠. 자, AN을 나열해 볼게요. 나열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들 노가다라고 부르지만 교육과정에는 귀납 추론이라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노가다라고 하지 마세요. 귀납 추론이라고 하시면 돼요. 네. 첫째 항은 2였어요. 둘째 항은 4였죠. 자, 잘 봐. 요 세 개의 규칙이 얘가 홀수 번째 항이라면 등비수열을 이뤄야 되니까 얘는 8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이제 여기를 알려면 얘가 짝수 번째 항이잖아요. 그럼 등차수열 항이어야 되니까 12여야 돼요. 규칙 이해했어요? 자, 이번엔 등비수열해야 되죠? 얼마예요? 2분의 3 곱해야 되니까 18이죠. 등차수열해야 되죠? 6 더해야 되니까 24입니다. 그죠? 등비수열해야 되니까 얼마입니까? 32.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이거 계속 할 필요 없어요. 숫자의 규칙을 보면 돼요. 자, 보면 짝수와 홀수의 규칙이 다르니까 홀수 번째 항을 관찰해서 규칙을 얻어내거나 혹은 짝수 번째 항을 관찰해서 규칙을 얻어낼 수 있을 텐데 맞아요? A 100을 구하는 거니까 짝수 번째 항의 규칙을 구하는 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많이 친구들아? 맞아요. A 2에는 뭐라고 생각되니? 감사합니다. A2는 뭐라고 생각되니? 아무 생각이 안 되니? 뭐라고 생각되냐고 물어보잖아. 난 이렇게 생각되는데? 내 말 맞아 안 맞아? 시발 짜증나게 맞죠? 당신 이거 어떻게 한 거냐? 4는 4 곱하기 1로 보였어요. 12는 4 곱하기 1 더하기 2로 보였어요. 24는 4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으로 보였어요.
그럼 n번째 항은 4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일 거 아니에요. 그럼 2n n 더하기 1일 것이다. 괜찮은 추측이죠. 나쁘지 않잖아. 우리는 안 된다고요. 아니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냥 이걸 볼 때 4, 12, 24 맨날 빼고 이런 거만 하니까 그런 거지. 4가 공통이 있어요. 4를 한번 묶어볼까? 그럼 하나는 1이고 하나는 3이고 하나는 6인데 3은 1 더하기 2지 6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지 할 수 있잖아. 네, 감사합니다. 안 될 수도 있죠. 네, 아무튼 되면 좋겠다. 되면 A 100은 100 곱하기 51이에요. 그래서 5100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얘네 50 넣는 거야. 100 넣지 마. 멍충이들 같이. 알겠지? 예. 그런데 어차피 인접한 세항의 규칙을 줬기 때문에 만약에 짝수번째 항의 규칙을 못 찾았다. 홀수가 더 쉬워요. 홀수는 A2n-1이라고 볼 수 있죠. 야, 이거는 찾겠지? 이것도 못 찾을까? 실화입니까? 2 곱하기 n제곱이죠. 이건 찾겠죠. 이름만 묶어봐도 1, 4, 9, 16 이렇게 가니까 그쵸? 예. 그럼 이렇게 찾으면 우리는 홀수번째 항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A99를 구할 수 있어요. A99는 얼마입니까? 2 곱하기 50의 제곱이죠. A101도 구할 수 있어요. 이건 2 곱하기 51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등비수를 이뤄야 되니까 A100의 제곱이 A99 곱하기 A101이어야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A100은 2 곱하기 50 곱하기 51이다. 똑같이 5100이 나옵니다.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물론 이 규칙을 발견하지 못해도 대안은 있다 라는 거예요. 네. 수의 특징을 그러니까 특징을 보려고 하셔야 된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수인가? 알겠죠? 네. 자, 다음 65번 보겠습니다. fx가 로그 2x 이고요. 네 점을 꼭지로만 사각형의 넓이를 st라고 하죠. 얘가 등차 수열이다. 근데 되게 친절하네. 요 간격이 2잖아. 뭔 말하고 싶은 거야? 사다리꼴 면적은 양 끝의 함수값의 합이다 라는 얘기죠. 왜냐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할 텐데 높이당 2분의 1 내가 없애줄게 이런 얘기예요. 존나 개친절하죠? 그러면 여기의 넓이는 로그 2 더하기 로그 4니까 로그 2의 8이에요. 여기는 로그 2의 24겠죠. 여기는 로그 2의 a 곱하기 a 더하기 2일 겁니다.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이게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얘기는 진수가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24의 제곱은 8 곱하기 a 플러스 2일 거라고요. 감사해요. 그럼 3 곱하기 24는 a 곱하기 a 플러스 2일 거라고요. 98이네요. 아닌가? 8, 3, 9, 8. 98 안 되는데 2차 해야 되는데 얼마 해야 되냐? 이거 그거 해야 돼요. 인수는 안 된다. 근데 아 그러네요. 딱 봐도 안 된다고 써있는데 이상 밀고 있었네. 예.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72는 0이고 그럼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겠죠. 루트 73 얘는 73이네요. 밑이 같은 로그가 등차수열이면 진수는 등비수열입니다. 이거 증명해 드렸죠. 저번에 한 거 같은데 아니었냐? 근데 알 수 있죠. 로그 an 플러스 1 로그 an 플러스 2가 등차수를 이룬다. 그럼 이게 등차 증강이잖아요. 그럼 2배 로그 an 플러스 1이 로그 an 더하기 로그 an 플러스 1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로그의 성질에서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이기 때문에 로그가 씌워진 애들이 등차수를 이루면 진수는 등비수를 이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다음 66 0이 아닌 새 실수 알파 베타 감마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근데 알파, 베타, 감마에 등차 수열 조건을 줬으니까 지수가 알파, 베타, 감마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들어가 있잖아. 이러면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고 했어. K라고 잡아요. 그리고 얘가 K잖아. 그럼 양변을 알파 제곱해요. 그럼 X가 K 알파 제곱일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Y의 마이너스 1제곱이 뭐가 되냐면 K의 베타 제곱이 돼요. 베타분의 1 만들면 마이너스 베타 만들면 안 돼. 등차수 조건 이용할 거니까. 그 다음에 Z의 제곱이 K의 감마 제곱이 돼요. 괜찮나? 괜찮지? 그러면 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것은 얘들이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란 말입니다. 왜냐면 K의 2베타는 K의 알파 곱하기 K의 감마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2베타는 알파 더하기 감마라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얘기니까 그럼 Y의 마이너스 2제곱이 XZ의 제곱이다 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럼 문제 다 푼 거죠. 왜냐면 이게 9Y의 제곱 더하기 16Y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적혀있고 얘는 그냥 산술기가 때려버리면 9 곱하기 16만 남을 거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4다. 그래서 답은 24다. 이렇게 얻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할 때 제가 그 지수를 다루는 방식을 알려드렸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알파, 베타, 감마인데 왜 알파분의 1 따위로 써있냐. 그러면 같은 수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 의도를 명확히 이렇게 변형하는 목적을 정확히 알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바뀌어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67번 보겠습니다. 두 수열 AN,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첫째 항은 둘 다 6이고요. A에는 공차가 P인 등차수이고 B에는 공비가 P인 등비수이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들이 AN을 쓸 때 얘는 6 더하기 N-1 곱하기 P구나. 그리고 BN을 쓸 때 6 곱하기 P의 N-1제곱이구나. 수열 BN의 모든 항이 수열 AN의 항이 된다고 하니까 6 더하기 N-1 P가 6 곱하기 P의 N-1군 이런 병신 같은 풀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수열 BN의 모든 항이 수열 AN의 항이 된다는 건 수열 BN의 모든 항이 AN에 들어있긴 해. 하지만 AN에는 BN의 항이 아닌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봐. 얘는 등차수열이니까 P씩 커지지만 얘는 P배씩 하기 때문에 이거를 Y축 방향의 간격을 본다고 하면 등차수열이 일정한 간격으로 올라가잖아요. 일정하게 줄어들거나. 근데 특정한 수를 곱하게 되면 간격이 점점 엄청 멀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수열의 항을 만들었을 때 AN이 항의 개수가 훨씬 많아요. BN이 훨씬 적어. 그러니까 AN에 BN이 속해 있을 수 있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좋아요. 그래서 뭐라고 쓰셔야 되냐? BN의 모든 항을 만약에 6 곱하기 P의 N-1이다 라고 했으면 같은 위치에 같은 항이 있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6 더하기 M-1 P라고 쓰시면 돼요. 다른 문자를 쓰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이 N을 써버리면 같은 위치에 똑같은 숫자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의 의미를 제가 적어드리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그러니까 수열 B의 모든 항에 대하여 수열 BN의 모든 항에 대하여 이 뜻입니다. 적당한 자연수 M이 존재한다. 이러면 문제의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되는 거야. 있군.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야? 같은 위치일 필요도 없고. 아시겠죠? 예. 자, 토마토가 머리 달려있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적당한 자연수 M의 존재를 볼 거라서 이거를 M-1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그럼 6 곱하기 P의 N-2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P분의 6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자연수 M이 존재하려면 여기가 어쨌거나 정수일 거 아니야. 문제가 되는 건 얘밖에 없어. 얘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P는 6의 약수이다
라는 거고 1보다 크다고 문제 이미 줬어요. 예. 그러니까 P는 2, 3, 6입니다. 합은 11이고요. 그래서 요거 해석하는 걸 좀 눈여겨보세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식을 적으시면 된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0번. 첫째 항이 이거 등차 등비 이건 오늘 다 안 풀려서 온 학생들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질문 받아줄게요. 또 질문하시면 돼요. 첫째 항 1이고 공차가 99인 등차 수열. 여기서 공차 왜 준 거냐면 내가 항상 더하라고 하면 더할 수 있기 때문에 더하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얘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부분분수 분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를 보고 어차피 2는 공통수니까 밖으로 빼버리면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이라고 적고 싶을 텐데 얘를 통분하면 A2 마이너스 A1이 분자에 발생하죠. 그게 99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맞나? 맞아요. 네, 99분의 1이죠. 99배를 하면 원래 거하고 똑같죠. 네. 나머지 다 똑같은 거죠.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A99분의 1 마이너스 A10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어차피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남는 건 첫째 항과 마지막 항밖에 없어요. 이해하시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99 건들지 마. 첫째 항은 1이고 시켜서 하는 거. 마지막 항은 얼마예요? 얼마야? 얼마냐고? A100이 얼마냐니까? 2잖아 2. 아니 99분의 1을 99번 더 했으니까 1 더하기 1 2잖아. 이게 어려운 얘기야? 그럼 99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넘어갈게요. 71번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SN을 뭐나 또 지봉 나오네. 네. SN을 그냥 이렇게 쓸게요. 왜냐면 이걸 묻기 때문에 나누기 편하게 하려고 SN을 그냥 PN 제곱 더하기 QN이라고 할게요. PQ만 알면 어차피 AD를 아는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그럼 S3에는 뭐가 되겠어요? 9PN의 제곱 더하기 3QN이 되겠죠. 그죠?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진짜 천재적이네요. 왜요? 괜찮죠? 그럼 얘가 N은 약분될 거니까 PN 더하기 Q분의 9PN 더하기 3Q만 남을 거예요. 맞죠? 이게 N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가비에 대해 열감산 3으로 일정해야 될 거죠. 맞는 얘기인가? 아니다. 9배다. 오히려 Q가 0이어야 될 것 같네요. 이거는 K로 써볼게요. 이 0이 있어서 가비에 대해 연산 안 돼요. 가비에 대해 연산할 때 불가능한 이유는 언제냐면 그 0이 있을 때. 예. 이거를 9PN 더하기 3Q는 KPN 더하기 KQ잖아요. 맞아? 근데 N에 관계없이 일정해야 되니까 얘랑 얘랑 무조건 같아야 한단 말이야. K가 9야. 그럼 얘랑 얘랑 안 같은데요? Q가 0이라서 그래요. Q가 0이 같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따라서 SN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제 그냥 PN 제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AN은 뭐라고 볼 수 있죠? EPN-P라고 볼 수 있어요. 얘가 어차피 첫째 항이 얼마냐면 지금 P죠. 얘가 P예요. 그 다음에 공차는 2P잖아요. 예, 그래서 답은 2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SN을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D 적으면 죽자는 얘기야. 죽자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럴 필요 없다. 여기 등차수의 합은 무엇이다?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접근 못하는 거 알아서 이렇게 문제 설계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할 줄 알면 이런 문제들이 다 쉬워지는 거죠. 괜찮죠? 예. 71번 보겠습니다. 3으로 나누면 2가 남고
5로 나누면 3이 남는. 이것도 못 쓰는 학생 있나 혹시 여기서? 3으로 나눠서 2가 남는다고 하면 너네 이거 뭐라고 쓸 거야? 3n 더하기라고 쓸 거지. 5로 나누면 3이 남는다고 하면 5n 더하기 3이라고 쓸 거잖아. 그럼 둘이 동시에 만족한다고 하면 어떻게 써? 못 써서 틀렸어요. 3과 5의 최소 배수인 15n으로 시작하면 돼요. 그럼 여기 오는 나머지는 0부터 14까지 가능하죠. 근데 어차피 15n은 3으로 나눠 떨어지고 5로 나눠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나머지가 3으로 나누면 나머지 2고 5로 나누면 3인 거 쓰면 돼. 그게 8이지. 잘 모르면 0부터 14까지 다 넣어보시면 돼요. 근데 많이 하다 보면 딱 보는 순간 알아요. 얼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제 알겠죠? 어차피 0부터 14까지만 해보면 되는데 맞잖아. 3에 비해서 할 필요 없고 5에 비해서 할 필요 없잖아. 몇 개 안 된다 막상 해봐야 될 게. 그러니까 그 중에 머릿속에 빨리 돌려봐가지고 8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됐죠? 정수이기 때문에 양의 나머지를 그냥 썼고요. 세 자리니까 10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99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럼 n이 범위가 6점 얼마 얼마보다는 크거나 같고 66점 얼마 얼마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n은 7부터 66까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합을 구할 때도 여기다 7 넣은 거랑 66 넣은 거를 더해서 2도 나눈 게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15, 7 더하기 66 더하기 16 이거를 2도 나눈 게 평균이에요. 항의 개수는 66에서 7 빼고 1 더하면 되죠. 몇 개예요? 60개예요. 이걸 계산하시면 답일 거예요. 계산 제가 안 합니다. 33330이래요. 지금 등차수를 다 풀어가는데 등차 등비수를 다 풀어가는데 제가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이 한 번도 쓴 적 없어요. 지금 그죠?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그죠? 예. 필요 없다니까요. 가끔 쓸 때 있어요. 완전 필요 없진 않고. 알겠죠? 예. 73번 A, B, B, C가 2인 직각 2등변 삼각형의 내부의 점 P에서 수선을 내렸어요. 등비수열을 이룰 때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는 뭘 물어보는 거야? 자취 방식 묻는 거고 여러분에게 자취의 길이를 묻잖아요. 그럼 자취는 반드시 선분 아니면 원의 일부입니다. 그게 아닐 리 없다. 바뀔 수는 없나요? 네? 그게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닌 걸 저한테 들고 오고 싶겠지만 없을 겁니다. 왜 없냐면 그게 아닌 경우에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건 미적분의 정적분을 활용해서 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적분의 제일 마지막 단원까지 가야 그걸 비로소 배우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절대 물어볼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꼬라지를 보세요. 파이 달려있는 건 원의 일부일 때, 파이 안 달려있는 건 이거의 자취가 무엇일 때? 선분일 때 라는 뜻입니다. 답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우리는 자취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P의 점을 x, y라고 잡고 자취의 방정식 구해야 되니까 xy축을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겠죠. 그러라고 직각 이등변을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거기도 하겠죠. 이해하시죠? 네. P를 x, y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x고 여기의 길이가 y가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내부의 점이니까 x의 범위는 0에서 2 사이고 y의 범위도 0에서 2 사이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니 친구들아? 네. 고맙다.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뭐란 얘기냐면 P2의 길이의 제곱이 PD 곱하기 PF란 얘기잖아. 그지? 근데 이 직선은 뭐냐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이야. 됐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재볼게. 문자 똑같아도 안 헷갈릴 수 있지? 그지? 루트 2분의 제곱할 거니까 그냥 2분의라고 할게요. 그냥 일단 이렇게 쓸게. 루트 2분의 x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이게 지금 얘가 말하는 P2인 거야. 이해하겠니? 제곱하면 2분의 x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PD 곱하기 PF는 그냥 XY예요.
자, 이제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할 때 이걸 하나의 항으로 보고 전개할게. 이렇게 될 거 아니니? 맞는 거 같니? 그럼 EXY가 사라지면서 이거 원방 뜨죠. 네. 그럼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얼마다? 4다. 이게 뜨고 아까 자취의 범위 우리 이미 구해놨죠. 2,2가 중심이니까 0하고 2 사이 0하고 2 사이면 이쪽에 있는 4분원이에요. 4분원의 자취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답은 파이다. 이해하시죠? 예.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의 중심이 얼마냐면 2,2잖아요. 그쵸? 그럼 x가 0하고 2 사이고 y도 0하고 2 사이니까 여기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원의 둘레의 4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한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명절 동안은 수열의 합을 푸시면 아주 재밌지 않을까요? 너무 즐거울 것만 같아요. 상상만 해. 예, 남은 시간 오늘 배운 내용 좀 정리하십시오.